다원교육에서 지금 영동고를 계속 맡고 있는 문기백이고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영동고 통합세 한국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다원교육 대천학원 시대인재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인재 혹시 자녀분이 있으셨다면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 모의고사를 사회탐구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하면은 그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랑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학점 단위가 다 편성이 돼서 통합세 한국사 다 합쳐서 7학점이 됐는데, 이 학점이 뭐냐면은 1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해주는 수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똑같이 4학점인데 이제 통합사에도 4학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영동고 설명회를 다들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동고가 국어, 영어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매년. 그래서 이제 모두가 기본에서 시작하는 통합사회가 영동고에서는 제일 전략적인 과목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 국어 영어가 5등급제인데 2등급 컷이 7점에서 나왔거든요. 7점이 뭐냐면 영동고가 25점 만점이에요. 7점에서 나왔는데 28점이거든요. 100점으로 환산하면. 2등급 다 자른 30% 인원이 28점 위고 나머지 70%가 그 아래인 적이 있어서 가지고 그만큼 이제 국어 영어가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통합사회도 어렵지만 그거에 비해서 충분히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원명들이 막 행복, 환경 문제 이런 것처럼 엄청 쉽게 생긴 것들만 가르치고 시험 범위도 학교에서도 되게 당연한 듯이 가르쳤다가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 생각하고 읽고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시험 문제를 만나면 엄청 당황하는 게 바로 영동고의 시험 스타일이어서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동고는 제가 이 대치동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다른 한국사까지도 다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강남이네 거의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한국사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시험 범위도 항상 대치동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학교 내용 전체를 다 담은 게 1단원이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새로 추가된 어려운 내용들, 경제사, 신분제도, 세금제도, 문화 이런 게 나오는데 이쪽 단원까지 끝까지 다 나갔어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애들이 처음 고등학교 왔는데 정신 없는데도 한국사가 엄청 진도가 많이 나가서 많이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암기 같은 문제는 사회와 한국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추론이랑 계산화 심화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른 학교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70%가 출제된다면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암기로 푸는 문제 30% 나오고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되게 잘 출제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쪽 위주로 대비해주는 게 매 시험마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통합사회는 이제 교과서는 비상교육이고 시험은 전체 다 객관식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린트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 내용을 모은 걸 선생님이 이렇게 뿌려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을 모은 프린트들을 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중에서 지리 선생님들이 좀 많아서 이 지리 쪽 문제가 되게 특이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산 문제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이게 퍼즐 문제 같은 건데 그냥 기역, 니은이 예인지 아닌지도 다 모르게 뚫어놓고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풀 수 있게 만들고요. 심지어 특징 기역, 니은, 디귿 틀려놓고 이게 몇 점인데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직접 풀어나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냥 애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특강에 있던 내용인데 당시에 그 내용에서 틀만 따와서
변형을 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동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1년 내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이 도표 문제가 한 번 격파하면은 1년 내내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단순히 생긴 것만 보고 다 찍고 넘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대부분 이게 엄청 읽어보면은 그냥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풀리는데 생긴 것 때문에 대부분 찍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이거가 영동고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효자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못해서 교과서에 있는 당연한 개념들을 선지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엄청 학부모님들께서는 엄청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출제한 한 문제가 제일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프린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랑 같이 섞어서 출제해서 학생들이 프린트에서 이 그래프만 봤는데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래프뿐이고 어떻게 풀어야지 싶은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동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애들이 안정적으로 대부분 유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이제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등급 컷이 14점에서 나왔다는 게 이게 48점 정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점수가 대부분 암기인데도 48점에서 2등 컷이 형성됐다는 거는 엄청 어렵게 출제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용이 적었음에도 사실 14점에서 나왔거든요. 왜냐? 바로 이 추론형이 나옵니다. 추론형이 뭔지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동고 한국사 문제입니다. 엄청나죠? 교과서에 있는 자료 그냥 순서대로 주고 나열해봐라.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화유산 주고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도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있는 지도 얼마나 잘 외웠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막 아무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이 학교 선생님의 기준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표에 중요하다고 된 것들만 출제하시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인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중학교 유시험 입학제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언제 끝났는지만 나오고 언제 시작했는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이게 끝난 시점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시행됐겠지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특정 제도가 끝났다가 나오면 시작을 물어보고 시작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계속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앞뒤로 이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거 공무원 한국사 가야지 앞뒤로 다 배우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너무 고평가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계속 틀려요 애들이.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료에 이제 고구려 자료인데 고구려 자료에다가 빈칸은 부여에 뚫어가지고 학생들이 초줄만 보고 고구려구나 하고 다 찍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도 출제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험지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등급 컷이 꽤 낮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매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랑 친하지 않다. 암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제가 작년과 재작년 이제 계속 수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계속 외우고 있어요, 다. 이게 얘네들의 스킬이 몇 점 몇 배수인지 개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축구선수 이름들까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이름 8글자 9글자 되는 친구들까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되게 똑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게임하는 것만큼 공부를 외울까? 제가 남학생들을 남고를 이렇게 여러 명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15분으로 특정 주제를 15분씩 수업 끝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나간다 하면은 15분 만에 한 바퀴 돌고 쉬어요, 잠시. 애들의 집중력이 15분 이상을 잘 안 넘어가서 15분 동안 한 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똑같은 내용 15분 동안 또 하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15분 하고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수업 내에서 기본적인 내용 외우고 거기서 한 번 더 외울 때마다 내용을 추가하면서 외우도록 해가지고 학생들이 최소한 수업 내에서 다 끝내도록 합니다. 왜냐면은 숙제를 줘도
숙제로 암기를 주면은 잘 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외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바에는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그 진짜 못 외우는 것들만 집에서 외워오자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해올 수 있게 하루에 30분씩만 할 수 있는 친절한 숙제가 나갑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요. 학생들이 이제 A는 B, 막 수학처럼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유형별로 학교 시험 문제를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OX도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가 학교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몇 년 거를 애들 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작년부터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마다 상관없이, 좀 영동고는 그 반마다 좀 한국 선생님 차이가 있어가지고 반마다 상관없이 한국사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해주고요. 인물 지도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항상 한국사에서 한국 지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도 다 찍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칠판에 적어주면은 받아 적다가 글씨를, 본인이 쓴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수업 끝나고 제가 쓴 거를 나눠줍니다. 왜냐면 수업 전해주니까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눠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는 이거거든요. 암기장인데, 이 암기장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한국사 애들이 그 영동고 특유의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은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맞출 수 있는 당연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맞고 어려운 문제들은 틀리면은 1등급이 나오는 게 영동고여서 그런 기본 문제들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자료고요. 그 밑줄, 이 색깔 친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것만 보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이랑 그 암기 방법들이 중간중간 적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데 애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잘 안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히 다 적어서 해주고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 푸는 방법이랑 학교 프린트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줍니다. 암기장 크기는 이만한 사이즈에 나눠서 한 권씩 줘요. 그 실제로 이거 작년에 제 수강생 거거든요. 시험지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있는데 막상 시험 문제 푼 거 밑에 보면은 제가 알려준 이 약자로만 해가지고 이 약자 사이에 있는 정답 고르고 넘어간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제 그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랑 과제, 하루에 학습 날짜, 하루에 하나씩 3문제씩만 풀자 해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의 효율적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모의고사도 이런 식으로 한 수업 직전 주쯤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한 시험 2주 전부터 계속 주고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암기 테스트 하고 24시간 제가 질문 받고 있고요. 과제 안 해오면은 작년 수강생들 혹시 알면은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저와 지옥 끝까지 간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영동고 앞에서 공부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끝까지 하고 보낸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내에 나오는 도표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매번 배우면은 부끄러워하고 기억을 못해서 제가 그냥 영상으로 줍니다. 이제 비례식 푸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다 줍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도 1대1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학생들 흥미에 맞게, 잘 안 보이네요. 흥미에 맞게 수업을 열심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고 그 15분 집중도로 3시간 반을 끌고 가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이 되게 몰입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업 들은 애들은 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수치예요, 이거는. 그러고요, 작년에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셨고요. 심지어 통합사회 만점자도 있었고 한국사 만점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늦게 일주일 늦게 개강하는데 이 정도면은 제 빨리 개강해도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서 제가 그냥 늦게 해서 몰입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내신은 한 번 지나가면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가장 완벽한 점수를 작년에 보여줬듯이 올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진행한 감이 있네요. 감사합니다.